안녕하십니까. 화성문화원에서 연구원직을 맡고 있는 김명수 연구원이라고 합니다. 지금 영상을 지켜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전 영상들을 다 보셨을 것이라 생각하고 앞에 많은 것들은 좀 간략하게 소개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2020년 화성지역학 문체반정에 홀로 맞선 마이너리티 2옥, 이번에는 9강이고요. 그간 계속 강의를 진행해 주셨던 박수민 선생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자, 오늘 이제 우리가 벌써 이제 9강 진행하고 있죠? 예, 9강. 근데 이제 우리가 9강이 돼서 그 첫 번째 이제 이 녹화 공개된 것을 처음 봤습니다. 이제 그만큼 이게 사실은 조금 이제 연말에 조금 이제 좀 빠르게 좀 이제 촉급하게 진행된 게 있는데, 예. 그래서 이제 좀 그러니까 9강을 통해서야 우리가 1강을 보고서 저도 이제 제가 나오는 장면을 처음 보니까 이제 조금 아쉬운 지점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PPT를 계속 이제 PPT가 조금 높이 있다 보니까 고개를 자꾸 이제 올려다보고 그랬는데 9강에서야 이제 확인을 하기 때문에 아마 8강까지는 계속 고개를 이렇게 들고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뭐 이런 것들이 뭐 이제 유튜브 방송에 또 그냥 즐거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이제 진행을 하고, 예. 네, 우리의 이제 주 목표는 우리 둘의 어떤 외모를 알리는 게 아니라 그렇죠. 이옥이라는 사람을 알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옥이 이제 화상을 대표하는 그런 이제 인물이 되고, 또 저 개인적인 바람은 이옥이야말로 이 고전 시대의 찐 작가이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우리가 어떤 내세울 수 있는 고전의 중요한 그 문학사에서 중요한 인물로 이렇게 자리매김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서 또 이 자리에 나서서 이렇게 김명수 연구원과 함께 이야기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1회를 딱 보고 나서 네. 그 전번에도 한번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네. 그 연경을 쓰실 때 이옥 선생의 마음을 딱 이해하게 됐습니다. 그 어떤 마음인데? 예. 그 어이하여, 어이하여. 이 얼굴이 이렇게 되었는가? 그래서 사실 거울, 예. 병문, 거울에게 묻다, 이제 예, 그걸 그렇죠. 보면서. 저는 이제 유튜브에게 묻고 네. 이제 9강에 와서야 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게 돼서 아닙니다. 좀 죄송한 마음도 좀 있네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이게 이제 만약에 연예인들이라면 우리가 뭐 분장도 하고 이제 그럴 텐데 우리가 예. 분장도 지금 하나도 안 하니까 너무 당연한 거고, 우리 이제 김명수 연구원님도 분장을 하면은 연예인 못지 않습니다. 그냥 당당하게 사세요. 그렇게 말씀하셔서 나중에 혹시 분장을 했을 때 똑같으면. 문제가 그리고 이제 지금 시대에는 그 외모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를 들어 보세요. 박진영, 유해진, 우리가 잘생겼다고 하지 않아요. 하지만은 개성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우리 시대는 자기의 어떤 개성과 독자적인 스타일이 중요한 시대니까 예. 외모 같은 거 따지지 말고 우리가 서로의 어떤 그런 이제 향기를 잘 가지고 예. 좀 어떤 케미 잘 맞춰가면은 나머지는 다 극복할 수 있습니다. 예, 좀 네. 그런 것들을 잃어버리실 수 있도록 네, 더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간에 1강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저희가 한 14개 정도의 댓글 달아주신 걸 봤는데 네, 질문을 좀 많이 달아주시면 저희가 꼭 이 강좌가 아니더라도 이제 강좌가 다 방송되고 나서 아마 그 질문에 답해 드릴 수 있는 시간을 한번 네.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게 네. 형태가 어떻게 되든 간에 네. 저희가 그런 시간을 좀 가질 테니까 댓글로 좀 질문을 많이 해주시면 저희가 또 이 댓글에 대댓글로도 뭐 드릴 수 있지만 좀 많은 질문이 들어오거나 저희가 공유하면 좋을 질문들은 한번 추가 회차를 한번 만들어 보고자 노력을 좀 해보겠습니다. 네, 또 좋은 말씀 또 해주셨네요. 네, 그러고 보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9강 찍을 때야 비로소 1강이 처음 나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어떤 질문에 대한 이제 답을 해줄 겨를이 안 되잖아요. 예. 근데 이제 이런 유튜브 밑에다가 여러분들이 질문을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저희들이 그거를 모아서 어떤 형태로든지 그 질문에 답을 할 수 있는 그 시간을 갖도록 한번 이렇게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예. 네, 그 좋은 제안이신 것 같고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또 이야기를 나눌 부분은 연암이래네. 제가 자꾸 연암을 하다 보니까 연암 이옥과, 전문가구나. 네, 그래서 이옥과 연암이 자꾸 이제 혼동이 되는데, 뭐 제가 얘기했잖아요. 또 연암의 급이 있으니까 계속 그 이옥이 같이 이야기가 되면은 또 그만큼 대등한 그런 상황이 되는 거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자, 오늘은 이제 이옥의 이 전 작품을 가지고 한번 같이 이야기를 나눠볼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또 고전 문학사에서 이옥만큼 전을 많이 창작한 사람이 없습니다. 또 그 전도 많이 창작을 하셨군요. 네네, 그 전이 이제 갑자기 제 머릿속에서 지금 먹는 전이 떠오르지만 그거 아니고요. 네. 아니 저희도 이렇게 다 그 일반 시민들한테 네. 고전 작품을
여쭤보면 네. 한국의 고전 작품이 뭐냐 이렇게 여쭤봤을 때 음. 뭐 이렇게 시조나 뭐 이런 것 시조나 뭐 가사나 이런 걸 생각하시기보다는 네. 심청전 뭐 네. 홍보전 이런 식의 그런 전을 생각하실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러고 보니까 지금 이제 좋은 또 말씀해 주셨네요. 우리가 전하니까 이제 뭐 심청전, 춘향전 이런 이제 전을 떠올리는데 원래 전이라는 게 그렇게 어떤 소설의 명칭은 아니었고 예. 이제 어떤 고유한 양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울러 두루두루 한번 얘기를 그럼 나눠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좀 우리가 고전의 어떤 문학에 대한 그 지식 교양도 넓히고 또 그걸 통해서 이옥이라는 사람도 더 잘 이해함으로 해서 또 이 화성 씨가 또 이렇게 후원을 해주고 화성문화원에서 진행하는 이 이옥 알리기 이것이 초반에 제가 네. 말했는데 그래요. 제가 얘기를 해줬네요. 예, 그래서 그것이 이제 효과적인 그런 이제 의미를 이렇게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오늘 볼 거를 한번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 그래서 이제 오늘 또 이야기할 질문들이 앞에 이렇게 되게 많이 있습니다. 이옥이 전이 뭐 24, 25편이나 되기 때문에 엄청 많아요. 그래서 예, 그거를 일일이 맞네요. 하나하나 할 수가 없고 그 중에 이제 전 대표적으로 이제 제가 생각할 수 있는 그 전 몇 개를 가지고 이옥이라는 사람의 또 어떤 문학 정신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아울러 또 어떤 조선 후기의 문화까지도 짚어보는 시간이 되도록 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옥은요, 진짜 25편의 전을 창작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많은 거예요. 아마 제 생각에는 25편이나 전을 쓴 작가가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안 떠올라요. 근데 혹시라도 더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제일 많이 창작했다라는 말을 지금 함부로 못 하고 있는 건데 예. 제 머릿속에서는 유례가 없을 정도로 많은 전을 창작을 했고요. 예. 거기에는 이제 기본적인 인물전뿐만이 아니라 뭐 이제 가전이라서 우리가 가전체 작품 있잖아요. 예, 어떤 사물을 많이들 의인한 아실 거. 겁니다. 네. 예. 그런 것도 뭐 또 한두 편씩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니까 뭐 의인, 열사, 효부, 연료, 그다음에 유협, 승려, 사기꾼, 그다음에 이제 의인화된 뭐 담배, 족집게 이제 별게 다 있죠. 예. 그래서 이제 그 기본적인 특성은 일단은 여성이 좀 되게 많아요. 아, 그렇군요. 네네. 그래서 그 일단은 여성 얘기는 근데 또 우리가 뒤에 그 남녀 지정을 또 우리가 집중적으로 파고들어야 되기 때문에 예. 그때 같이 엮어서 하기로 하고 이제 오늘은 이제 그런 문제는 조금 이제 여기 나오는 뭐 연려라든가 이런 여성과 관계된 건 뒤쪽에서 하기로 하고요. 예. 오늘은 그 이옥의 전 가운데서도 이제 가장 잘 알려져 있는 작품이 하나 있는데 이제 그게 뭐냐면은 심생전이라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거를 조금 우리가 주로 얘기를 할 텐데 그 이전에 좀 이거를 보시는 분들에게도 좀 도움이 되도록 전이라는 게 무엇인가? 전이라는 게 무엇인가? 네, 붙이는 전만 있는 것도 아니고 춘향전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네, 그 전에 이제 전이 있어서 전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전이라고 하는 거는 한자로는 이제 전한다라는 예. 뜻이에요. 저가 저기다 저 한자를 좀 넣어줬으면 더 좋았을 걸 이런 이제 생각이 들긴 하는데 앞에 전한다. 들어가 있습니다. 네, 예. 전한다라는 뜻이 있어서 쉽게 얘기하면은 어떤 훌륭한 일을 한 사람의 일생을 이렇게 이제 시간의 순서에 따라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왜 그 위대한 인물을 갖다가 쓰는 걸 뭐라고 부르지 않나요? 위인전이라고 그렇죠. 하죠. 위인전 혹은 또 전자가 들어가니까 전기문. 예. 네, 그거예요. 그래서 그런 전기문에 해당되는 게 이제 고전 시대의 전이라는 것이라서 이제 훌륭한 업적을 남긴 사람. 또 옛날에는 그 훌륭한 사람의 그 기준이 뭐였냐면은 요거 한번 그 삼강오륜 이제 그거는 아실 것 같은데 예. 지금 또 즉각적으로 질문하면 대답할 수 있으시려나 모르겠는데 삼강이 뭐가 있을까 지금 떠올려 보실 수 있나요? 오륜은 어떻게 해요? 오륜. 되게 이제 오류가 이게 금방 하면 안 떠올라. 그럼 제가 이제 질문을 할게요. 질문이 객관식이에요, 객관식. 왜냐면은 중학교 때 제가 틀렸습니다. 제가 이거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틀리셔도 돼요. 아니 제가 흥보가를 네. 그 연습한 적이 있는데 네. 그 석사 그러시구나. 논문 쓰느라고 네. 거기서 이제 그 놀부 심술 부분에서 네, 되게 삼강을 맞아요. 아느냐 오륜을 아느냐 그런 노래를 부분이 이렇게 있구나. 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잘 안 떠올라요. 그래서 그죠? 놀부나 네. 다름이 없다 지금. 이건 뭐 이제 워낙 이제 오래되고. 뭐 맞아요, 이런 맞아요. 거 잘 말씀하셨네. 갑자기 근데 진짜 짜질 않으니까 이렇게 망신스러운 장면이 나오네요. 네, 맞아요. 아니, 망신스러운 거 아니에요. 왜냐면은 저는 오륜도 틀렸다니까요. 저 중학교 때 이제 시험 문제가 나서 다음 중 오륜이 아닌 것은 한번 맞춰보세요. 일단 이거는 이제 빨리 하고 넘어가야겠죠. 얘기를 예. 말이 나왔으니까. 예. 1번, 1번, 자, 부부유별. 2번, 붕우유신. 3번, 군신유의. 4번, 부자유친. 5번, 임전무태.
임전무태가 아니겠죠? 네, 맞아요. 제가 근데 틀렸어요. 임전무태가 세소고개예요. 맞습니다. 역시 주관식 수능 네. 세대라. 객관식에 강하군요. 네. 객관식에 맞습니다. 자, 들으니까 기억이 나네요. 네, 여러분 창피하지 마세요. 네, 맞아요. 임전무태는 화랑도의 세소고개인데 뭐 지금 오륜을 자세히 할 건 없고 이제 삼강을 말씀드리다 보니까 삼강이 이제 군이 신강, 그래서 임금은 신하의 별이가 된다. 그다음에 부의 부강, 그래서 남편은 아내의 별이가 된다. 그다음에 부의 자강, 아버지는 자식의 아들의 별이가 된다. 이제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예. 임금은 신하의 별이가 된다가 이제 충의 윤리고요. 그다음에 남편은 아내의 별이가 된다. 이게 이제 열의 논리고요. 그다음에 아버지는 그 자식의 별이가 된다가 이제 효의 논리예요. 그래서 충효열이라고 하는 이 도덕 윤리 개념이 조선조의 윤리를 지배하는 가장 어떤 상징적인 그 개념이에요. 충효열이. 예. 그래서 이제 충과 효와 열을 실천한 인물들이 가장 훌륭한 인물들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국가적으로 이제 장려가 되다 보니까 전에서 이런 인물들을 많이 이렇게 이제 입전을 하게 된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데 조선 후기에 가면은 그런 훌륭한 어떤 우리가 어떤 윤리적으로 또는 유교적으로 훌륭한 인물만이 아니라 저기 보면 뭐 예술가, 기술자, 그다음에 뭐 협객이니 도인이니 이런 다양한 인물 이제 군상이 입전이 되고 있는데 요게 그렇게 길지는 않아요, 전이. 근데 그 안에 이렇게 대화체 또 이렇게 묘사, 원래는 이제 서술 중심이었는데 조선 후기를 가면서 막 대화가 길어져요, 대사가. 그리고 이제 어떤 묘사가 되니까 그게 이렇게 장면화가 돼요. 어떤 하나의 그 사건이. 그러면서 이게 소설적인 성향이 되면서 조선 후기에 들어오면서 이 전이 어떤 소설화로 넘어가면서 이제 뭐 춘향전이 이렇게 소설적으로 이제 소설의 명칭에 전을 붙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소설로서의 전과 애초에 전은 되게 구분이 되는데 조선 후기의 전이 이건 소설이냐 전이냐 이제 여기서 이렇게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지점들이 있는데 사실 전양식은 좀 특징이 있어서 뭐 원체 도입부 그다음에 이제 본문 뒤에 평결부라고 해가지고 이제 논참부라고도 하는데 그 작가가 개입을 해가지고 뭐 무슨 씨는 말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직접 말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게 있으면은 그거는 이제 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네 이욕의 이제 부분은 뒤에 뭐 외사 씨는 말한다 이런 식으로 이욕이 자기의 생각을 표출해내고 있기 때문에 소설이라기보다는 이제 전으로 이제 이렇게 보는데 근데 이 심생전 같은 작품은 좀 소설로 보는 게 그 뒤에 그 부분만 없으면 또 훌륭한 어떤 소설의 형태를 많이 띠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좀 이런 좀 재미없는 소설이 좀 길긴 했지만 교양 지식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욕의 전에 그런데 보니까 뭐 세태도 있고요. 그다음에 전문가도 있고요. 협객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귀신 보는 남자 이런 것도 있고요. 여성삼 저 보세요. 몇 개나 되는지. 지금 진짜 많죠. 저기 저 읽어 보시면 그러면은 이게 이렇게 남성 작가가 여성의 삶을 이렇게 많이 다룬 거는 유례가 없어요, 정말.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교과서에서 배웠을 때 네. 그런 거 얘기했을 때는 항상 자기가 여성 화자가 돼서 얘기할 때는 임금에 대한 이 충절을 사랑에 비유하고 네, 그런 맞습니다. 것들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이제 이옥 선생은 그거랑은 좀 다른 성격의 글을 쓰셨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 조선 시대 때 만약에 이제 남성 그러니까 화자가 이제 여성인 경우는 남자가 자신을 이제 신하로 비유해서 어떤 임금에 대한 사랑을 노래할 때 주로 이제 그렇게 되는 건데 이옥은 그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게 아니라 그 여성 자체를 갖다가 그러니까 자기가 화자가 이렇게 대입된 게 아니라 여성 자체를 실제로 주인공으로 삼아서 여성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특별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러나 이제 이 이옥이 바라본 여성이 과연 어떠한가 이거는 굉장히 논란이 많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남녀 지정할 때 한번 우리가 구체적으로 파보기로 하겠고 자, 오늘은 좀 이 가운데 심생전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왜냐면 이 심생전이 되게 널리 알려져 있어요. 그 문학성도 뛰어난 걸로 알려져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과서 같은 데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거 잘 알아두시면 자녀 있으신 분들 이렇게 좀 공부를 해서 자녀들한테도 들려줄 수 있는 그런 이제 이야기가 이 심생전이 되겠습니다. 저희도 제가 지금 대학원 공부를 하면서 느낀 건데 네. 저희가 대학원 들어갔을 때는 이제 대학원에 와서 처음 접해본 그 본문들 그러니까 그런 작품들을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많이 다룬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죠? 그래서 지금 고3들보다 그 파악이 안 된다고 선생님한테 막 혼났던 기억이 있거든요. 맞아요.
예, 그래서 어쨌든 뭐 고3들이 이제 고전을 많이 배우는 건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고등학생들이요. 맞아요. 지금 뭐 저 고등학생들이 배우는 그 학습량이라고 하는 건 우리 때보다 훨씬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진짜 많더라고요. 어떤 지식의 양은. 근데 이제 바람이 있다면 우리 이제 학생들이 단순히 어떤 지식을 넘어서 좀 어떤 지혜라든가 어떤 생각하는 사고 이런 것들이 좀 늘리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지식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은 이제 그냥 인공지능.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핸드폰만 켜가지고 모르는 거는 지식은 물어보면 다 대답을 해주잖아요. 핸드폰이. 그래서 우리 시대에 오히려 더 요긴한 것은 그런 지식의 양이 아니고 이제 그 사고를 하고 좀 더 어떤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관점, 태도 이런 것들을 좀 키우는데 조금 더 노력을 해주면 어떨까 뭐 이런 어떤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예. 네. 자, 그러면 이건 뭐 딴 얘기니까 이제 예. 바로 우리 심생전을 해야 될 텐데 뭐 제가 한번 좀 이게 이제 워낙 유명한 거니까 줄거리 한번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줄거리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네, 한번 김 연구원님이 한번 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심생전의 줄거리입니다. 네. 예, 종로에서 임금 행차를 구경하고 돌아오던 심생이 계집종에게 업혀가는 한 여인을 보게 된다. 여인을 뒤따르던 심생은 여인과 눈빛을 교환하고 이후 여인에게 매혹되어 버린다. 심생은 마음을 주체할 수 없어 해가 지기를 기다린 뒤 여인의 집 담을 넘어 여인의 방 뒷문에 아래 숨는다. 이후 여인을 관찰하다 아침이 되면 집으로 되돌아간다. 이를 20일 동안 계속하던 중 여인을 잠시 품을 수 있었으나 뜻을 이루지는 못한다. 다시 10일이 지나자 여인이 비로소 심생을 자신의 방으로 들이고 자신의 부모에게도 심생을 낭군으로 섬기겠다고 말한다. 이게 뜻을 이룬다는 것이 뭐 사귄다는 얘기겠네요. 네네. 뭐 네. 그럼 그렇죠. 그 뒤 심생과 여인은 매일 밤 사랑을 나누는데 이를 눈치챈 심생의 부모는 심생을 북한산성으로 보내버린다. 심생은 산에 온 지 한 달쯤 되었을 때 여인이 보낸 유서를 받는다. 심생은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는 내용이 담긴 여인의 유서를 본 후 공부를 그만두고 나중에 무변이 되었지만 일찍 죽고 만다. 매화외사의 논찬이 있다. 예, 이게 네. 정주식 선생님의 한국 고소설 강의에서 따온 네, 내용입니다. 제가 이제 뭐 예. 줄거리를 또 제가 힘들게 하기보다는 이미 있는 거를 좀 활용을 하느냐고, 예. 네, 또 집에 있는 그 책을 가지고 이제 활용을 한 것입니다. 사실 이제 줄거리를 우리 이렇게 봤는데, 뭐 줄거리만 봐가지고는 사실 이렇게 특별한 감흥이 또 나기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렇게 줄거리만 본다는 게 어떤 한 그런 이야기가 가진 풍부한 형상화를 좀 이렇게 좀 탈각시키죠. 근데 그렇다고 지금 심생전을 전체를 지금 전문을 그렇죠. 이제 소개시켜 드릴 수도 없고, 요런 게 늘 좀 우리가 제 이제 고전의 이야기를 들려줄 때 조금 어려운 지점이기는 해요. 뭐 예컨대 보세요. 이제 그러니까 한 줄 기사라는 그 무미 건조성, 뭐 누구가 죽었더라 이렇게 한 줄 기사로 나잖아요. 예. 근데 그 안에는 그 스스로 뭐 목숨을 끊건 어떻게 안타깝게 죽던 그 얼마나 무수한 삶의 그런 곡절이 있겠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 놓쳐버려요. 어떤 그 기사화 또 이렇게 줄거리형이라는 게. 예. 예컨대 이제 제가 뭐 어떤 이야기인지 한번 맞춰보세요. 예. 그 약혼자를 둔 한 여성이 예. 이제 그 배를 탔는데 예. 한 그 남자 잘생긴 남자한테 눈이 맞아가지고 그래 이렇게 좋아해가지고 이제 서로 사귀었는데 배가 침몰하는 바람에 남자는 죽고 혼자 살아남았다라는 기사가 나왔어요. 그러면 그 타이타닉이죠. 맞아요. 타이타닉 얘기예요. 제가 이제 그거를 기사로 한 거야. 그냥 무미건조하게 줄거리로. 그러면은 그거만 보면은 야 무슨 약혼자를 둔 여자가 하룻밤에 저 남자한테 눈이 맞아가지고 아이고 그 저 남자 죽은 거 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기사만 그렇죠. 보면. 예. 그래서 이것이 이제 우리가 어떤 거를 하나 이렇게 건조하게 이렇게 줄거리화 또는 어떤 한 줄 기사가 갖는 어떤 좀 한계이자 어려움인 것 같아요. 지금 유튜브로 이게 나가고 있는데 네. 유튜브에 보면 영화를 이렇게 막 요약해서 이렇게 전달하는 그런 네, 영상들이 인기가 있죠. 많아요. 근데 네. 아까 말씀하신 내용으로 타이타닉을 저는 떠올리긴 했는데 제가 봤을 때 그 배 앞에서 이렇게 한번 손을 뻗어보라. 네, 뭐 그런 뻗는 장면들이 주는 여운이 있잖아요. 네. 이렇게 딱 이렇게 뭐 심해에서 유물을 발견했을 때 그 할머니가 이렇게 보고 눈물 흘리는 그런 여운 같은 것들이 그렇게 짧게 요약해서 얻을 수 없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심생전도 아마 서점에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네. 번역본이 나와 있으니까. 그렇군요. 네, 맞아요. 그럴 것 관련된 같아요. 기사도 좀 찾아보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어쨌든 그런 것에 대해서 생각이 많은 편이에요. 타이타닉을 봐야 왜 이 여자가 약혼 남자를 버리고
왜 이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와 눈이 맞아서 좋아하게 될 수밖에 없었는가? 그렇죠. 모르는 사람은 잘생겼으니까 그렇죠. 그렇겠죠.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그 있잖아요. 구구절절한 어떤 마음과 어떤 사랑의 상황이 어떤 건조한 기사로 읽게 되면은 전혀 이렇게 이제 다른 방향에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떤 뭐 언론 기사라든가 어떤 그런 기사를 읽을 때 사실은 그 건조한 그게 아니라 그 안을 조금 더 이렇게 헤아려 보서 생각을 하고 좀 상상할 수 있고 좀 더 인간적인 마음으로 좀 바라다보고 이런 게 있다면 좀 더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이제 잠시 해봤는데 지금 이제 심상정제 줄거리만 제가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갑자기 그 생각이 든 것이고요. 좀 그렇네요. 네네. 아까도 뜻을 이루지 못했다는 것이 네네. 그 뜻이 도대체 무엇인가? 네. 그런 것도 좀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어쨌든 심생이 이제 그 여자한테 이제 팍 이제 반해요. 근데 이게 좀 아쉬운 점이 예. 옛날에는 우리 이렇게 고전 소설 읽으면 남자는 이름이 나오는데 여자는 그게 이렇게 이름이 잘 안 나와요, 늘. 그게 되게 이제 안타까워요. 그래서 그렇군요. 이 심생은 지금 이제 양반가의 자식이고 여인은 중인 이제 여성인데 심생이 여인한테 이제 눈이 이제 딱 좋아가지고 매일 이제 이렇게 몰래 가는 걸 이제 여인이 이제 그거를 눈치를 채고 이제 나중에 결국은 이렇게 이제 맺어지게는 됐지만 이제 그 남자 부모가 알고서 이제 그 어디 딴 데로 가게 했고 그 사이에 여인이 영문도 몰라요. 왜 그렇게 된지 알려주지를 않은 거예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편지 하나를 한 달 전 뒤에 받았는데 벌써 이미 이제 여자가 보낸 어떤 유서를 받고 이제 거기에서 이 여자가 이제 자신이 뭐가 이렇게 안타까운가 세 가지를 이렇게 말하는데 그거를 읽고 이제 심생이 나중에 이제 저 공부까지 그치고 되게 일찍 죽어요. 그런 얘기인데 지금 이렇게 제가 건조하게 얘기하니까 뭐 이렇게 재미가 어쨌든 좀 덜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심생전을 어쨌든 본문으로 좀 읽어 보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이게 이제 의미 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양반 자제인 심생과 중인춘 여인이 서로 사랑을 나눴는데 이게 이제 되게 이제 비극적으로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저 박희병 교수님은 우리나라 애정 전기 소설의 전통을 잇는 거의 마지막 작품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되게 애정 전기 소설이 되게 이제 어떤 그 이제 남자와 그러니까 되게 제자가 인형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이제 사랑을 나누는데 대체적으로 우리가 고전은 해피엔딩으로 끝난다고 알고 있죠. 애정 전기 소설이 대체적으로 비극적으로 끝나는 게 되게 많아요. 그 개연성을 위해서 그런 거 아닐까요? 개연성의 문제라기보다는 뭐 예컨대 이제 이생규장전도 사실은 알고 보면은 이제 나중에 이생이 이제 뭐 최랑이라는 여인이 이제 귀신으로 나타나서 뭐 같이 잠깐 살지만 거기서도 이생도 이제 일찍 죽고요. 또 이제 뭐 최초의 뭐 비극적인 소설로 유명했었던 운영전이라는 게 있어요. 수성궁 몽유락이라는데 그것도 이제 두 사람이 비극적으로 죽고요. 이제 이런 건데 죽으니까 확실히 좀 더 어떤 개연성은 좀 있어 보이나요? 왜냐면은 그런 이루어질 수가 없잖아요. 사실. 그렇죠. 맞아요. 이루어질 수 없는. 근데 이제 사실은 이야기 자체는 되게 환상적이에요. 전기소설은. 그러니까 비현실적인 게 많죠. 뭐 귀신도 나오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뒤에 이렇게 비극적으로 끝나는 이제 그런 특성을 이제 보이고 있는 거고요. 또 저 이상구 선생님께서는 여인의 비극적 죽음을 통해 봉건적 신분적 관계의 비인간적인 폭력성을 비판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봉건적 신분적 관계라는 건 이제 양반과 중인층이 계층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이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이제 어떤 그런 비인간적인 폭력성 비판이다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한번 좀 이야기를 좀 더 끌고 가기 전에 좀 그거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 여기서는 그 두 사람이 서로 지금 이어지지 못한 이유가 1차적으로 이제 부모님의 반대 그리고 또 하나가 더 본질적으로는 신분 계층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는 양반, 하나는 중인. 그래서 이제 신분 격차가 다르고 부모님의 반대가 이제 두 사람의 사랑을 이루는데 방해가 되었는데, 그러니까 혹시 이제 김 연구원님은 좀 우리가 이제 우리 사랑이라는 거는 현대인들에게도 굉장히 관심이 있는 부분인데 사랑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좀 어려운 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뭐 이런 걸 해야 또 이게 이해를 하는데 좋을 것 같아요. 사랑을 하는데 가장 방해 요소 또는 힘든 점? 사랑을 하는데 가장 힘든 점은 뭐 여기서는 이제 부모의 반대, 그다음에 이제 계층 간의 차이 이게 지금 얘기되고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현대 사회는 이제 자본주의 사회다 보니까 이 계층이라는 것이 이제 소득이나 자산으로 구분이 되고 그게 너무 다르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잘 이렇게 연결이 되신 분들도 계시겠죠. 약간 신데렐라 스토리처럼. 근데 제 주변에서도 이제 보면 이제 그런 문화가 너무 다르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너무 다르고 환경이 너무 다르면 실질적으로 진짜 이제 서로 이제 사랑이 이제 뜨거울 때가 있고 편안해지는 기간이 길어져야 이 사랑이 오래 지속이 될 수가 있는데 뜨거울 땐 괜찮은데 이제 편안해질 때 이제 그게 서로 이렇게 잘 맞지 않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저는 이게 제가 엄청 많은 경험을 가진 건 아닙니다. 그런데 어쨌든 제 주변에서 봤을 때도 그렇고 부모님이 반대를 심하게 하시면 만약에 그거를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런 걸 극복한 경우들은 좀 봤어요. 왜냐하면 아예 연을 끊는다든지 연을 끊었다가 10년 뒤에 복원하는 거죠. 네, 왜냐면 부모님과 그때는 이제 괴롭지만 끊고 다시 이제 나중에 부모님께 이렇게 찾아가고 그렇죠. 이제 부모님의 뭐 사실 뭐 지원이나 뭐 그런 것들 받지 않고 우리끼리 알아서 살 거야 하고 나왔다가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 서로 관계가 진짜 깊어서 잘 유지가 됐다면 부모님과도 이제 다시 한 번쯤 이제 서로의 오해를 좀 풀고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는 있는데 이제 신분적인 거는 좀 그게 어렵더라고요. 그게 진짜 그렇군요.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하면.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김 연구원님의 이제 생각을 빌리자면 고전 시대에는 그런 신분적인 격차가 이제 컸지만 그 신분적 격차에 해당되는 게 오늘날에는 이제 돈의 격차, 소득의 그렇죠, 격차,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돈이 많고 적음이 어떤 하나의 뭐 권력이 되거나 또 어떤 신분적인 그런 격차를 나타내는 그런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소득의 격차가 이제 양가에 클 경우에 그것이 결혼에 굉장히 큰 어려움이 될 것이다. 부모님의 반대는 또 어렵지만은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아마도 이제 그 소득의 격차라고 하는 거는 그만큼 이제 그 소득을 가지고 자라온 환경이 좀 다르게 진행될 것 같아요. 네, 그죠? 맞습니다. 자라온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 환경적인 차이가 소득의 격차에도 반영이 돼서 이것이 이제 삶을 살아가는데 아마 어려움을 줄 것이다. 지금 우리가 이제 현실적으로 본 거겠죠. 예, 그렇죠. 예, 현실을 반영한 현실적인 얘기를 이제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고전 시대는 확실히 부모님의 이제 반대가 되게 이제 중요한 그런 요소였던 것 같긴 해요. 그런 점 보면서 이생규장전 같은 경우에는 최렁이 그 부모님의 반대를 뚫고서 이제 그 결혼을 한 거기 때문에 그게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이런 애정 전기 소설의 특징이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요. 그러니까 옛날에 사랑을 나눌 때 남자가 더 적극적일 것 같아요? 여자가 더 적극적이어야 될 것 같아요? 고전 시기라고 보면 지금도 마찬가지로 뭐 지금도 마찬가지로 남자가 그냥 저는 고정관념일 수도 있지만 남자가 적극적이어야 좀 오래가는 커플이 많다. 되지 않을까. 그거는 이제 지금은 이제 사람에 따라 다르겠죠. 예. 고전 시대는 어땠을 것 같아요? 남자가 적극적이었을 것이다, 여자가 적극적이었을 것이다. 그래도 남자가 적극적이지 않았을까요? 그죠? 그게 그냥 상식이잖아요. 예. 우리 뭐 전통적으로 여자는 이렇게 뭐 소극적이어야 되고 뭔가 뭐 그렇죠. 예. 뭐 어떤 역할이 좀 희생적이고 제한이 돼 있고. 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잖아요. 예.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애정 전기 소설은요, 오히려 여성이 더 적극적이에요. 그리고 남자들이 다 소극적이에요. 여기도 사실은 심생이 그렇죠. 좀 그냥 맨날 몰래 엿보고 이제 그러는 거를 그저 여인이 이렇게 이제 받아들인 거고요. 그리고 또 그저 이 여인한테 얘기도 안 하고 그냥 부모님이 뭘 하랬다고 그냥 또 한 달간 어디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소극적이에요. 저도 사실 예전에 이 세미나 할 때도 참 쪼다 같다 하는 남자들이 뭐 이런 식의 생각한 적은 있거든요. 네, 오히려 이 고전 애정 소설이 오히려 여성들이 더 적극적이고 남성들이 소극적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우리의 어떤 그 기대와는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고전 시절에 그 여성은 뭐 이렇게 뭐 순종적이고 희생적이고 뭐 그런 이미지는 사실은 조선 후기에 어떤 그 가부장적인 그런 윤리가 만들어낸 것이고요. 조선 중기까지만 가더라도 그런 게 없었어요. 되게 이렇게 서로 그렇군요. 대등하게 이렇게 평등하게 결혼을 해도 남자 집에만 꼭 간 게 아니고 오히려 이제 신랑이 처가살이하고 이런 것들이 좀 일반화돼 있었던 시대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애정 전기 소설을 보면 그런 우리의 가지고 있는 어떤 통념을 많이 깨는데 여기서도 그래서 이제 보니까 오히려 이 여인이 더 이렇게 이제 적극적입니다. 좀 이름을 좀 달아줬으면 좋겠는데 이게 이제 고전 시대 어떤 이 글을 쓴 사람들이 주로 남성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원래는 심생전이라기보다는 이 여인이 더 주인공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이생규장전만 해더라도 마찬가지예요. 최랑전이라고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좀 이제 아쉬운데 그러나
이욕이 어쨌든 간 이 글을 다룸으로 해서 이 여인의 어떤 초점을 맞췄단 말이에요. 예. 이 중인 여인의 초점을 맞췄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자체가 이욕이라는 사람이 이제 이 어떤 여성을 이제 어떤 바라보는 그런 어떤 이제 태도, 시선을 그냥 이렇게 드러낸다라고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좀 뭐. 세심하게 좀 여성 캐릭터의 마음을 좀 본 것 같은 느낌도 있습니다. 네, 그죠. 벌레도 될 수 있는 사람인데 여성은 더 되기 쉽지 않았을까 네. 그런 생각도 하게 되네요. 맞아요. 근데 이제 이욕의 여성과는 사실은 조금 더 생각을 해볼 지점이 있어요. 왜냐면은 여성을 좀 폄훼하는 듯한 표현도 좀 많이 있어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굉장히 다양하게 포진돼 있어요, 그 관점이. 그리고 여성을 다룬 것도 엄청 많아요. 그랬을 때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물론 이게 학자들의 문제이긴 하지만 예. 일반인 여러분도 이걸 읽고서 각자가 다 나름대로 얼마든지 생각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예. 그러면서 이제 이욕이라는 사람을 들여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심생전에서의 그 여인의 이제 적극성을 어떻게 평가해야 될까? 뭐 이게 좀 제가 보니까 다음 백과사전에 이렇게 좀 잘 요약이 된 것 같아서 예. 우리 한번 좀 읽어봐 주시면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네. 예, 주인공 여자는 춘정에 들뜬 심생을 슬기롭게 거절하기도 하고 자신의 뚜렷한 주관으로 사랑을 받아들이기도 하며 신분 때문에 겪은 우울한 현실을 토로함으로써 자신도 떳떳한 개체적 인간임을 선언하기도 한다. 이같이 자신의 삶에 적극적이면서도 강한 의지를 보이는 여성상은 조선 후기의 새로운 사회상을 짙게 반영한다. 이생규장전 또는 춘향전을 연결시켜주는 문학사적 의의를 갖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네, 그래서 저도 약간 춘향전이 가기 직전의 단계인가? 뭐 이런 생각은 좀 들더라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춘향전에서는 그 신분제의 질곡을 극복하잖아요. 기생과 양반 자제의 그런 사랑이 이루어지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춘향전을 통해서는 그런 어떤 이제 우리 기층민들의 신분 상승 의지를 반영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요 전 단계인 심생전에서는 안타깝게 이제 그게 이루어져 있지 못하지만 우리가 그걸 읽어가면서 좀 안타깝다. 이루어졌으면 예. 좋았을 텐데 이런 마음을 갖잖아요. 작가의 의도가 네. 이걸 안타깝게 생각하게 하기 위해서 쓴 것 같다는 느낌이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만약에 양반들이라면은 그저 계층이 다른데 이루어지지 못하는 건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이제 이걸 쓴 이옥 같은 경우에는 이걸 읽으면은 뭔가 안타깝게 만들어줘요 마음을. 그거는 이 이옥의 내면에는 그런 신분이나 계층을 넘어서는 어떤 사랑의 가치를 조금 더 보여주고 싶었던 게 아닐까. 물론 그 시대에는 그 신분의 한계로 인해서 두 사람이 이어지지 못하지만은 그걸 안타깝게 그려줌으로 해서 이옥의 마음에는 좀 그거를 넘어서는 어떤 사랑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뭐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고전의 인물이나 작가를 평가할 때 그냥 지금의 기준으로 그 사람들을 보면 너무 좀 문제가 많은 사람으로 보이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때의 기준으로 그때의 기준을 이해하고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근데 그렇게 생각했을 때 이옥 선생이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들이나 그 나아가는 지점들이 더 좀 확실히 좀 기존의 작가들이랑 좀 다른 면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네, 되게 좋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고전의 인물을 평가할 때 지금의 이제 시각으로 보면은 진짜 뭐 마땅한 인물이 어디 있어요. 지금의 이제 특히 여성주의적 시각으로 봤을 때 고전 시대의 남자들은 거의 100% 반성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건 연암 선생도 예외가 아니에요. 예. 그러나 이제 그 당대 사회의 시대적인 어떤 상황 속에서 이제 과연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는가 이제 이렇게 바라보면은 그 한계를 뛰어넘고자 하는 그 시선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의미를 발견하는 건데 예. 이옥도 이제 그랬을 때 좀 또 다르게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지점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리고 이제 뭐 여기서 이제 이 조선 후기의 새로운 사회상을 반영한다 그랬잖아요, 여성상이. 예. 그러나 이제 제 견해로는 이렇게 좀 삶에 적극적이면서도 의지를 보이는 여성상이 이제 이생규장전에도 나타나 있지만 예. 애정 정기류의 그 전통 속에서는 여성이 되게 좀 적극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성에 대한 고정관념을 좀 바꾸어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예. 자, 그다음에 시간이 조금 많이 지났으니까 우리가 좀 빨리 진행을 해야 되겠는데 그래도 또 이게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줄거리는 좀 읽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이번 유광옥전의 질거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광옥은 영남 합천 사람으로 과실을 잘한다 하여 남쪽에서 이름이 높았다. 당시에는 과실을 팔아서 생활하는 사람이 많았다.
집이 가난하고 지위가 낮아 유광옥도 과실을 파는 것을 업으로 삼았다. 날이 갈수록 유광옥의 이름은 나라 안에 퍼졌다. 한 번은 경시관이 감사와 더불어 유광옥의 글을 찾아내는 내기를 하였다. 이윽고 과장에서 유광옥의 그린 듯한 것을 가려 뽑아 장원으로 삼고 다시 두 편을 더 뽑아 2위와 3위로 삼았다. 그러나 이름을 확인해 보았더니 유광옥의 것은 하나도 없었다. 몰래 그 내막을 조사해 보니 모두 유광옥이 돈을 받고 대작한 것으로 금액의 다과에 따라 등급을 차이나게 한 것이었다. 경시관은 감사가 이를 믿지 않을까 하여 유광옥을 잡아오게 하였다. 경시관은 옥사를 일으킬 생각은 아니었으나 유광옥은 스스로 두려워한 나머지 친척들을 모아 함께 술을 마시고는 몰래 물에 빠져 죽었다. 네. 뭐 사실은 이제 이거를 제가 소개를 해드린 이유는 뭐 이런 인간조차 전이 되나? 그러니까 전이라고 하는 거는 좀 이렇게 좀 훌륭하거나 예. 뭐 기본적으로 이렇게 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을 만한 일을 할 때 우리가 정기를 쓰잖아요. 예. 근데 이 사람은 지금 뭐 좋지 않은 짓을 한 거예요. 대작을 이렇게 이제 대신 그렇죠. 써줬으니까. 근데 또 한편으로 되게 재밌는 게, 야, 이거 과거도 이게 시험지, 그 시도 이렇게 대신 이렇게 써주는 직업이 있었구나. 이런 거를 알 수 있겠고, 직업이라기보다 이건 몰래 하는 거겠죠. 예. 그러니까 조선 후기에 참 과거 어떤 제도가 가지고 있는 폐단, 부패, 이제 이런 것들은 제가 따로 시간을 내면은 정말 많이 얘기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여러분 잘 이런 얘기 나올 때 댓글로 탁 달아주십시오. 네, 왜냐면은 이런 것도 해주십시오 하고. 모든 우리 시대의 컨닝이 다 과거 시험장, 그러니까 난장판의 유래도 예. 그 과거 시험장의 어지러운 그런 풍경 속에서 나온 거기도 하고요. 그래서 컨닝하는 방법을 이제 과거 옛날에 그 예. 알게 되면은 정말 놀랄 겁니다. 그러나 이제 요거는 또 오늘의 또 본론은 아니니까 일단은 요거는 넘어가되, 예. 자, 뭐 요게 한번 그러면 이제 매화회사 이옥의 평을 한번 읽어 봅시다. 예, 매화회사는 말한다. 세상에 팔 수 없는 것이 없다. 모든 사물은 다 팔 수 있지만 마음은 팔 수가 없는 것이 아닌가? 유광옥과 같은 자는 그 마음까지도 팔아버린 자가 아닌가 슬프다. 누가 알았으랴. 천하에 파는 것 중 지극히 천한 매매를 글 읽은 자가 한다고 했던가. 법전에 주는 것과 받는 것이 죄가 같다고 하였다. 네, 그래서 이제 유광옥 저는 이제 보니까 그 이제 글을 갖다가 파는 예. 어떤 유광옥에 대한 어떤 얘기였습니다. 물론 이제 이거를 이옥은 되게 부정적으로 봐요. 옆에 봐도 물론 나쁜 짓이잖아요. 그래서 뭐 예. 그렇다고 해서 뭐 이걸 가지고 또 뭐 이옥이 뭐 윤리론자다 뭐 이렇게까지 볼 거는 없는 게, 이거는 누가 봐도 나쁜 짓을 했으니까 뭐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근데 뭐 좀 다른 생각이 뭐 있으신가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제가 잠깐 이게 직업을 그 워커넷이란 곳에서 제가 제 그 신상을 올려놓으면 네. 업체에서 이제 저에 대해서 이렇게 좀 구인을, 그러니까 저를 지금 좀 뽑고 싶다 뭐 이런 의견들이 그런 게 오고 있구나. 네. 그 업체를 추천을 해주거든요. 네. 그런데 거기 제가 이제 전공이 이제 고전 네, 문학이고 뭐 구비문학 이런 걸 막 하시고. 써놨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근데 봤더니 그 그 학생들 레포트 대신 써주는 업체에서 구직을 아, 저한테 이제 네네. 저를 추천을 아유, 해주는 거예요. 네, 가서 유광옥 주는 거 왠지 갑자기 어울리는 얘기를 하고 계신 거네. 예, 네네. 그래서 그래서 제가 좀 거기를 지원을 할까 생각하다가 도저히 그거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그게 그거 전에 뭐 스카이캐슬이라는 드라마 같은 것도 이제 사회 경종을 많이 줬고, 맞아요. 네. 요새 이런 거가 이런 이제 그 입시에서 그런 뭐 에세이나 이런 것들을 대필해주는 선생님들이 있다는 게 이제 비밀이 아닌 게 되었으니까 이게 그 유구한 역사를 여기서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요. 제가 그 지점을 생각을 못했는데 지금 잘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네요. 지금도 보니까 진짜 글을 대필하는 그런 어떤 이제 사람들도 있고요. 글을 대필해주는 전문 작가도 있고, 또 레포트도 진짜 누군가가 이렇게 써놓은 거를 우리가 이제 그거를 어떤 학생들은 그걸 그대로 그냥 통째로다가 이렇게 이제 활용하기도 하는데, 예. 그런 것이 이것과 되게 비슷하네요. 맞아요. 네, 그 현상이.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어떤 비슷한 것들이 서로 이제 돌고 도는구나, 이제 그런 상황이 드는데, 그러니까 이옥이 들려준 이런 어떤 시정 세태의 모습이 오늘날의 우리 사회를 또 반추하게 해주네요. 제가 그때 그 회사가 돈 제일 많이 준다고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돈, 예, 맞아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주니까. 그래서 인문학 하는 사람들이 쓸모가 네. 다 거기에 있나 이런 생각으로 좀 고민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네. 사실.
지금 좋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이제 김 선생님의 말씀을 통해서 유광억전의 내용이 되게 이렇게 그 실제적으로 다가오네요. 그래서 근데 사실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게 제가 봤을 땐 좀 불쌍하긴 해요. 그죠? 이 사람도 먹고 살기 위해서 그랬을 것 같은데.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뭐 이옥은 그거를 뭐 어쨌든 이제 마음까지 팔았다 해서 이제 부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지만. 예, 제가 이거를 소개를 해주는 이유는 이런 인간도 이렇게 입전의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에 어떤 본인의 논평과는 달리 이 유광옥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우리가 읽었을 때 좀 그래도 좀 불쌍한데 뭐 혹시 이런 것도 또 이렇게 갖게 해주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 스카이캐슬이라는 드라마를 제가 드라마를 잘 안 보는데 네, 그거가 너무 충격적이어서 열심히 그랬구나. 봤거든요. 저도 좀 봤어요 그거. 예, 근데 네. 그 드라마에서 소재로 삼는 그러니까 다른 것들보다 그 소재로 삼는 그 부분들이 굉장히 특이했던 거에 제 마음을 되게 많이 움직였던 것 특이했구나. 같고. 내가 좀 앞쪽은 안 봤는데. 근데 그게 좀 특이하지도 않은 게요. 이제 강남 쪽에서는 그게 예. 이루어지고 있는 게 조금만 더 이제 과장됐을 뿐이지 실제로 다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드라마는 그동안 없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이제 맞아요. 이옥 선생이 이게 관심 가졌던 주제들이 정말로 좀 말 그대로 이제 갖다 쓰기 좋은 그 컨텐츠 제작자들이 갖다 쓰기 좋은 그런 전들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어떤 세태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 오늘날 우리 시대의 삶을 왜냐면 인간의 욕망은 다 비슷한 데가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의 어떤 세태를 반추하게 하는데 이런 어떤 이옥의 이제 이야기들이 지금 문화 콘텐츠를 얘기하셨어요. 그런 어떤 문화 콘텐츠 스토리텔링으로서 좋은 소재가 될 수 있지 않나라는 어떤 생각을 또 김 선생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자, 시간이 좀 많이 지나고 있어서 조금 더 빨리 가보겠습니다. 예. 이번엔 좀 되게 더 특이한 작품이에요. 자, 우리 김연권님이 한번 좀 읽어봐 주시죠. 예, 마상란전 보유에 대해서 이제 자료를 좀 읽겠습니다. 어떤 한 소년이 김해향교에서 공부하고 있었는데 그 여인을 몹시 사모하였다. 한번 만나보고는 스스로 마음을 진정하지 못하여 돈 300냥을 가지고 강물을 가리켜 맹세하며 함께 부부가 되고자 하였다. 그때 여인의 나이 꼭 50이었고 소년의 나이는 반이 채 못 되었다. 소년이 기녀에게 빠져 있을 때 어떤 사람이 물었다. 그대는 지금 젊고 저쪽은 늙어빠진 가죽주머니와 같은 몸매에 얼굴마저 퇴색되었는데 무엇 때문에 그렇게 심히 사모하고 있는가? 소년은 답했다.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그 여인을 만나고부터 다른 기녀가 머리를 구름같이 빗질한 것을 보면 그것이 반백이 아닌 것을 싫어하였고 살같이 기름진 것을 보면 그것이 마른 귤 껍질 같지 않음을 추하게 여겼다. 사람의 식성이 고기를 좋아하는 경우도 있고 부스럼 딱지를 좋아하는 경우도 있으니 자신에게 맞는 것이 귀한 것이지 남이 따질 바가 아니다. 네, 이게 보니까 이제 이 소년이 예. 굉장히 좀 특이한 어떤 취향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뭐 예. 보니까 오히려 이제 반백이 이제 아닌 것을 막 이제 하얗지 않은 것을 싫어했다, 뭐 이제 이렇게까지 표현하고 있는데 예. 지금 이 여자의 나이를 보니까 50살이었고 지금 남자의 차이가 25살 이상 차이가 나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예. 근데 이 소년이 50살 된 이 여인을 지금 사랑하는 이야기예요. 예. 굉장히 어쨌든 개인적으로는 되게 이제 특별해 보이고 오. 저기 뒤에 보니까 뭐 사람의 식성이 부스럼 딱지를 좋아하는 경우도 있다. 이제 이런 표현 나오죠. 예. 예. 이게 이제 뭐냐면 이거는 그 당시에 좀 많이 알려진 이야기인데 그 중국의 유옹이라는 한 사람은요. 예. 그 남의 부스럼 딱지를 그렇게 즐겨 먹었대요. 남의 이렇게 부스럼 딱지가 있으면 그걸 이렇게 맛을 보는 거예요. 그 어린애들이 그렇게 하면 못하게 이렇게 탁 막지 않나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어린애들이 그런 경우가 있네요, 진짜. 그죠? 예, 맞아요. 그러면서 그 맛이 되게 뭐 보고맛 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그 매니아가 있었던 거예요. 남의 부스럼 딱지 매니아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그 예를 지금 든 건데, 그러면서 내가 그 여인을 좋아하는 건 내 취향인데, 그걸 왜 남이 따지느냐, 이렇게 지금 항거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어떻게, 그 김 선생님은 어떠세요? 이렇게 나이 차이가 지금 25살 이상 차이 나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좀 갖고 계신가요? 아, 저는 제가 예전에 제가 이제 LG 트윈스 그 야구단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 맞아. 그때 저기 뭐 팟캐스트도 하셨다고 그랬었죠? 네, 팟캐스트도 했었는데 그때 2008년도랑 9년도에 네. 뛰었던 베네수엘라 출신 외국인 선수 중에 페타진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네. 그 사람은 친구의 엄마랑 결혼했어요. 네. 네. 그래서 웃어야 되는지 안 웃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군요. 친구의 엄마랑 결혼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게 현실에서도 그러니까 일어나는구나. 엄마의 친구도 아니고 네. 친구의 엄마랑 결혼했으니까 네, 친구의 사람들이 엄마. 되게 궁금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친구의 엄마. 네. 네, 코치가 그
차명석 씨인 것 같은데 코치가 야 너는 왜 그렇게 됐냐 이렇게 비슷하게 물어본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페타지니가 뭐라 그랬냐면 네. 너네는 아직 사랑을 잘 모른다고 그랬대요. 아니 근데 그게 보세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막 나이 차이가 많이 나면 되게 이상하게 생각하지만은 그 나이 차이가 그렇게 나는데도 그 사랑을 한다면 예, 역설적으로 진짜 찐 사랑 아니에요? 그렇죠. 뭐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나요? 정말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왜냐면 야 그 선수가 엄청 잘했거든요. 그래서 그럴 수가 있구나 네. 이런 생각을 막 맞아요. 어떤 친구의 엄마 이거 확실히 조금 이제 뭔가 다르니까 예. 되게 이제 충격적일 수도 이제 있는 그런 부분인데 그러나 이 소년의 말대로 자신에게 맞는 것이 귀한 것이지 남이 따질 바가 아니다 이렇게 지금 항변을 하고 있어요. 예. 근데 얼핏 들어보면은 또 꼭 뭐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사회통념을 좀 뭐 어기긴 했지만 뭐 법에 문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통념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시대 사람들 다수가 지지하는 생각을 우리가 통념이라고 하지만 예. 사실은 그 중에는 특별하게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거고 또 사랑은 각자의 개성이 있는 거니까 이제 이 소년의 사랑에 대해서 특별하긴 하지만 뭐 남이 왈가불가할 거는 아니지 않는가. 뭐 이런 엄청 생각이 시대를 앞서갔네요. 시대를 앞서가 지금 시대로 이런 게 얼마 전에도 진짜 뭐 유튜브에 뭐 서른 몇 살 차이 나는 뭐 이렇게 그 사람 얘기도 있던데요. 그 부부 예. 얘기도. 그거에 대해서 좀 조심스럽긴 한데 어쨌든 70대 여인과 30대 남성이 70대 여인과 30대 남성이었어요. 예, 그때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에도 있는 이야기네. 근데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제 그것이 남들한테 좀 더 이렇게 그 유튜브 조회수를 받기 위해서 하는 그런 게 일이다. 아닐까? 뭐 이런 식으로 네. 그런 사람들을 유튜브. 공격하는 사람도 있는데 네네. 저는 정말 그 사람들이 미우면 관심을 안 주면 될 것이지. 네, 왜 네. 그 사람이 뭘 하든지 간에 네. 왜 그걸 가지고 왈가왈부 하느냐. 좀 네.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어요. 그런가 그렇군요. 보다 하는 네, 그런가 정신이 보다.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런가 보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 소년처럼 남이 왈가불가할 게 아니다. 예. 각자에 맞는 사랑을 할 뿐이다. 네, 이제 그런 관점에서 그러면 이해를 할까요? 예, 저도 네, 좀 그리고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옥이 이제 이거를 뭐 기록했을 때 뒤쪽에서는 조금 이제 좀 부정적으로 쓰긴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렇습니까? 이 소년이 매를 맞고 그쳐요, 이게. 그래요? 네, 그래서 그렇구나. 그거를 이제 이옥이 물론 이제 동의하지만은 예. 이옥이라는 사람이 어떤 뭐 윤리적으로 보거나 저는 그렇게 느껴지는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끝났으면 그런가 보다. 뭐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어. 뭐 이런 어떤 느낌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이옥이 기록한 이런 이야기가 우리 시대에도 지금 사실은 있는 이야기라는 게 되게 이제 좀 재미있기도 하고요. 그렇군요. 그때를 좀 알 수 있는 그때 상황들을 네. 뭐 특이한 일이었겠지만 네, 그때도 특이했지만 있었다. 예, 그런 그렇게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테니까 예. 사실은 우리가 연상연하에 대해서 조금 낯설게 생각한 게 그렇게 오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은 또 지금은 이제 워낙 일반적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은 그러면 이제 결론은 남사랑에 대해서 왈가불가하지 말자. 예, 다양한 네. 욕망이 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요거 이제 그 정도로 하고 예. 또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예. 오늘 사실은 좀 좀 많이 분량이 조금 많이 오버되고 있죠. 예, 예. 네, 한번 그럼 저기 한번 예, 마지막 이거 거 한번 장복선전에 대해서도 네, 제가 한번 좀 읽어봐 읽어보도록 주시죠. 하겠습니다. 네. 예, 우리나라는 자고로 협객이 없다. 가끔 협객이라 일컬어지던 사람은 모두 기생방에서 때를 지어 논일며 몸을 검술에 맡겨 옛날 청릉계와 같은 자들이었다. 혹은 집안 살림을 돌보지 않고 술을 마시며 마작이나 하는 자들이다. 이들이 어찌 참된 협객이겠는가. 네. 또 예, 읽어보시죠. 근래에 달문이 서울에서 협객으로 이름이 났다. 달문을 협객이라 하는 것이 나이 50에도 장가를 들지 않고 남루한 옷을 걸치고도 비단 옷 입은 부호들과 서로 형님 동생하고 지내기 때문이다. 그가 일찍이 친구 집에서 논일 적에 그 친구가 은 한 봉을 잃어버리고 달문을 의심해서 여기에 은이 있지 않았던가 하고 묻자 달문은 그래 거기 있었지 라고 하면서 그에게 미리 말하지 않고 가져간 것을 사과하였다. 그리고 즉시 다른 사람에게 빌려서 그 은을 갚아주었다. 얼마 후 그 친구가 자신의 집에서 잃어버렸던 은을 찾았다. 그 친구는 대단히 부끄럽고 후회하여 달문에게 받은 은을 돌려주며 거듭 사과를 하자 달문은 웃으며 말하였다. 괜찮네. 자넨 자네의 은을 찾았고 나는 나의 은을 돌려받은 것인데 무엇 사과할 게 있겠는가. 이로부터 달문의 이름이 세상에 널리 알려졌다. 네. 그럼 끝까지 하나 더 읽어보죠. 예, 뭐. 경금자는 말한다. 네. 구달문은
여항의 점잖은 사람이지 협객은 아니다. 협객에게 있어 소중한 바는 능히 재물을 가볍게 여겨 남에게 잘 베풀고 의기를 숭상하여 남의 곤란하고 다급한 처지를 주선해주되 보답을 바라지 않는 데 있다. 이런 사람이야말로 협객이 아니겠는가.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요 장복선전은 지금 여기는 이제 사실 장복선은 나오지 않죠. 요 뒤에 이제 장복선이 나오고 요 앞에 이제 달문이라는 사람 얘기인데 예. 요게 이제 협객과 연결되어 있어서 제가 되게 흥미로워서 요 부분을 이렇게 좀 소개를 해 드리는 거고요. 예. 또 장복선의 얘기는 이제 뒤에 나옵니다. 근데 이제 앞부분에서 우리나라는 협객이 없다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이 달문 얘기를 지금 앞에서 쭉 해줬잖아요. 예. 이게 달문이라는 게 이제 우리 저 연암 박지원의 그 광문자전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는데 그 예. 광문이라고 이제 더 많이 불리던 인물에 대한 이야기예요. 아, 예. 그런데 이제 제가 되게 재밌게 생각한 게 달문, 이 광문이 그 당시 사람들 사이에 되게 협객으로 다 알려져 있었어요. 오. 원래는 거지 출신이에요. 근데 이제 알려지게 된 이유가 여기서는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그 광문자전에 보면은 약국의 주인한테 이제 픽업이 되어서 저 심부름꾼으로 일하게 됐는데 그 약국의 주인이 돈을 잃어버렸을 때 이제 광문을 의심했는데 광문이 그거에 대해서 따지지도 않고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제 처조카가 몰래 가져간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약국 주인이 광문한테 사과하면서 야, 네가 이렇게 신이 있고 정직한 사람인 줄 몰랐다 하면서 이제 광문을 갖다 이렇게 널리 알려지게 되면서 광문이 알려졌다 이렇게 돼 있는데 예. 지금 여기서는 또 그 알려지게 된 배경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런 걸 보면서 이렇게 소문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늘 각자의 방식으로 이렇게 전달되는 거구나라고 예. 이제 생각이 들고 그 당시에는 광문이 얼마나 유명했냐면은 뭐 광문이 한번 보증을 서주면은 그냥 다 믿고 맡겼대요. 그 정도로. 근데 이제 그런 사람이에요. 여기서 달문이. 근데 이 지금 이옥은 이 사람은 협객은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해요. 뒤에 보면은 협객이라고 하는 바는 저기 예. 보면은 이제 재물을 가볍게 여겨서 의기를 숭상하고 보답을 바라지 않는 사람이 진짜 협객인데 예. 달문은 좀 못 미쳐. 협객이 아니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근데 혹시 저 무협 영화 이런 거 좋아하세요? 저 무술 좋아하죠. 영화. 아, 그렇구나. 그게 바로 다 협객이에요. 그러니까 그 무협 영화에 나오는 그 주인공들 다 협객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원래 이제 협이라는 그 개념은 원래는 저게 이제 계층의 하나였어요. 계층이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저 사라는 거 있어요. 선비사. 예. 선비도 원래는 특정 계층이었는데 후대에 그냥 일반적인 어떤 지식인을 일컫는 명칭이 된 거거든요. 원래는 뭐 제후, 경, 대부, 사 이런 계층이었다가 그냥 그런 어떤 지식인 계층을 이제 선비라고 하듯이 협이라는 것도 특수한 계층이었는데 후대에 우리가 이렇게 어떤 일정하게 어떤 무술 잘하고 남을 예. 돕는 이런 사람을 이제 협이라고 한 거였거든요. 그렇군요. 살짝 지식을 좀 더 알려주자면은 사마천에 이제 저 자객열전, 유협열전 이런 게 있어요. 예. 그걸 통해서 이 협이라는 개념이 좀 문학에서 중요한 그런 제재가 되면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협객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좀 더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이제 또 협기 저 기생 얘기가 있어요. 이옥에 그때 조금 더 자세히 하기로 하고요. 오늘은 좀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요 정도로 하되 이제 그 달문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이제 어떤 한 행위를 이제 경금자는 이거는 협계까지는 아니야라고 이제 바라보고 있는 그 시선이 저는 좀 재미있었고요. 예. 어쨌든간 또 광문자와 다른 그런 배경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그 좀 알려진 사람에 대한 이런 이야기가 있으면은 예. 그거를 무조건 믿어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다양한 그런 어떤 이제 점에서 이렇게 좀 살펴봐야 되는 것 같아요. 누가 이랬대더라라고 의도적으로 쓴 것에 대해서 예. 한 번쯤 좀 짚어봐야 돼요. 그게 사실 뭐 소문이라는 것이 네, 소문이 가짜 뉴스도 많고 그러니까. 예, 좀 이렇게 좀 뭐랄까 증폭되고 네. 약간 과장되기 마련이니까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것의 좀 객관적 실상 뭐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무협 영화 같은 거 보면 항상 왜 저렇게 싸우지? 뭐 이런 생각이 가끔 들 때가 있고 네, 저는 복수해야 된다고 막 서로 그렇죠. 죽이고 막 이런 것들이 스토리가 많으니까. 네, 그래서 협객 중에 하나는 이제 협객의 의미 중에 하나가 그렇게 좀 무력까지 쓰면서 의로움을 이루기 때문에 막 이렇게 죽이는 이야기도 많고 그런 거예요. 네. 근데 이제 협객 얘기는 좀 나중에 하기로 하죠. 일단 시간 오늘 좀 많이 지났고요. 그 이옥의 전이 갖는 의미를 좀 이제 정리를 하자면 정말 엄청나게 많은
편수의 전창작 25편. 예. 그리고 이제 여성의 삶에 대해 관심이 많았는데 요거는 나중에 한 번 더 다루기로 하고요. 예. 재미있는 거는 부정적인 형상의 인물도 입전을 하고 있다는 거. 이게 정말로 중요한 부분이 맞아요. 네. 어떻게 부정적인 인간도 그걸 다룰 수 있지? 이제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뭐 사기꾼도 있고 막 그래요. 네. 그래서 이 이욕의 전을 보면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인물들이냐 대부분 어떤 것을 이렇게 선택해야 하는 자기의 운명 앞에서 무언가를 선택해야 하는 그런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닌가. 그러니까 위대한 인물이 아니에요. 다. 이욕이 다른 인물은 그냥 우리가 일상에서 주변에서 만나는 인물인데 이 인물들이 어떤 상황에서 그 삶의 기로나 어떤 순간에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그 상황에서 비극적인 그런 죽음을 맞기도 하고 또 자기 스스로가 죽음을 이렇게 끊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예. 이제 그런 거를 통해서 어떤 자기의 삶을 좀 생각을 해본 게 아닌가. 우리가 늘 인생은 선택의 과정 아닌가요? 끊임없이. 그렇죠. 끊임없는 선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 우리 인생의 비극은 둘 다 선택하면서 갈 수가 없어요. 예. 어느 것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이욕은 그 어느 것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운명과 어떤 그 삶의 모습 이거를 뭐 특별한 의도를 갖는다기보다는 그냥 그거를 좀 있는 그대로 좀 보여준다고 해야 되나? 관찰자로서? 예. 아니 그러니까 그 소년이 그 기생이 아니다. 그 50이 된 여인을 선택을 하는 거거든요. 야, 그 참 굉장히 그러니까 좀 특별한 선택인데 뭐 어쨌든 그런 유광옥 그 사람은 스스로 목숨을 끊고 뭐 이제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제 다양한 인간 군상을 이제 이욕이 좀 그냥 관찰자의 시선에서 보여주려고 했던 게 아닌가 뭐 이런 예. 생각이 듭니다. 저희도 요새 그 영화 같은 것도 이제 전형적인 소재보다는 네. 좀 이렇게 특이한 소재를 찾고 특이한 주제를 찾는데 네. 기본적으로 인간의 욕망에 관련된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이 욕망이라는 것을 공유하면서 다른 입장에 있는 사람들의 삶을 대리 체험해보는 그런 재미들이 있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 시각을 굉장히 일찍부터 가지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렇게 훌륭하다고 일컬어지는 인물들이 꼭 그렇게 훌륭한 것만은 아닐 수 있잖아요. 예, 그렇죠. 네, 그래서 오히려 연안 같은 경우에는 그런 군자형 인간이 되게 위선자가 많다. 진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일상에 이렇게 평범한 인간들에서 오히려 삶의 진실성을 갖춘 사람들이 많고 또 진짜 인간에게 본질적으로 중요한 거는 그런 어떤 높은 계급이나 신분이나 이런 게 아니라 삶을 바라보는 태도가 중요한 것이다. 이거를 이제 연암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욕은 그거를 뭐 이렇게 뭐 어떤 교훈적이거나 계몽적으로 이야기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낮은 처지의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면서 그것이 우리가 인간 사회가 살아가는 모습 아니야? 꼭 특정하게 이렇게 도덕적 인간이 되어야만 할 필요는 없는 거야. 뭐 이런 어떤 느낌도 이제 받습니다. 예. 이욕의 어떤 여성과 인간에 대한 시선은요, 우리가 좀 뒷시간에 또 한번 다뤄보기로 하죠, 뭐. 예. 네. 그 25개의 전을 창작했다고 하니까 그 전을 한 번씩 읽어보는 것도 네. 정말 좋은 그 계기가 재미있는 네, 그쵸.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은 그러면 이렇게 하고 또 예, 이제 예. 또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죠, 뭐. 예, 구강도 생각했던 시간보다 좀 많이 네. 늘어지긴 했는데요. 여러분에게 더 많은 것을 전해드렸다는 것을 더 뭐 가치를 좀 찾아보고요. 네. 구강 이정도로 마무리하고 내일 6시에 다시 10강에 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